네, 안녕하십니까. NX 테크놀로지 대표 남지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IT 회사입니다. 기술 관점에서 보면요. 4차 산업혁명 기술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이제 보유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함께 동작하는 그런 융복합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솔루션이 잘 하는 게 저희도 나중에 점점 깨달았는데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알고 보니까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효율화였고요. 두 번째는 안전사고 예방.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안전사고 등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전기 쪽에 집중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그쪽에 거의 포커스되다 보니 저희가 자연스럽게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그런 것들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전 세계적인 가장 큰 화두인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그 접점에 있는 회사가 사실 저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 기술로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무엇을 말씀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ESG가 핫하다 보니 자주 불러주셔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때로는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를 대신 말씀드리거나 이런 것들 참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저한테 피드백이 가장 그래서 좋게 오는 것들은 어떠냐면 현장에서 저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 그게 ESG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실효적으로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접근에 대해서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저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오늘 이 발표할 이 장표는 1월 25일에 있었던 한중 녹색 발전을 위한 탄소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기업 대표 중에 하나로 제가 나가서 발표했던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거기 계시는 한국인 분들 그리고 중국인 분들 모두 공감을 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참 실효적이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그럼 같은 컨텐츠로 오늘 발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ESG 하면 사실은 ESG 3.0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ESG 3.0은 뭘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SG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에너지 쪽 그리고 환경 쪽. 그런데 사실은 저는 IT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ESG의 핵심은 지속 가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 가능은 반드시 데이터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두 축은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에너지 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핵심적인 거죠. 에너지 대전환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전 쪽의 전환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의 석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재생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환을 말하고요. 그거는 발전 쪽이고 공급 쪽인데 반대로 소비자들, 즉 수요 측에서도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 쪽 이야기는 오늘 거의 안 할 건데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에너지 효율화가 정말 빠르고 강력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업계 쪽에서는 잘 아시는데 균등화 발전 지수라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나중에 유지 보수라든지 폐기까지 생각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경제적인가에 대한 지표인데요. 그런 균등화 발전 지수에서 요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원자력은 한 11.5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화에 관련해서 즉 절감하는 거는 3.3, 3.5 아주 낮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비자 쪽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 이게 발전 쪽에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급선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비자가 직접 움직여야 돼요. 정부가 정치가 정책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비자, 즉 고객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 논리가 가장 강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 효율화이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라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현장에서 고객을 만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고 왔습니다. 줌으로도 만나고 현장에서도 만났는데요. 대표님들도 계시고 회장님들도 계시고 실무자분들, 팀장님, 주임님 이런 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죠. 에너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피드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에너지를 줄인다고 하는 솔루션 참 많더라.
효율화 솔루션도 많고 관리하는 솔루션도 많더라. 그래서 구축했다, 샀다. 근데 문제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에너지 효율화가 절감이 기대 이하였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불만족입니다. 주로 사실은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저는 NX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스타트업 대표인데 저희 회사 명함 가지고 아무리 영업을 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일하는 공기업의 명함 한 장만 딱 내밀면 일사천리로 영업이 됩니다. 중소기업 제품들, 아주 기술력이 좋은 스타트업 제품들, 현실의 벽에서 무너지는 경우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신뢰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주로 큰 기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쿠션이 많아지거나 가격이 비싸지죠. 결론적으로 높은 가격을 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절감까지 되지 않으니 효율화가 안 되니 불만족이 대단한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절감 과정이 도출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효율화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작년도 비해서 덜 추웠어요. 그래서 난방을 덜 했는데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판매한 벤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와서 우리 솔루션이 에너지를 줄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게 핑퐁 하다가 그냥 비즈니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선투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줄일지 안 줄일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처음에 공급하는 쪽에서 큰 자본을 들여서 무상으로 구축한 이후에 절감되는 금액만큼 회수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참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절감 과정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은 첨예한 문제고요.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마지막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제품들이 솔루션들이 구축한 이후에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를 관리하는 제품을 전문 용어로 EMS라고 합니다. 에너지 매니지먼트 솔루션 이라고 하는데요. 시스템 또는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빌딩을 관리하는 것은 BEMS라고 합니다.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물에 이제 신축되는 건물에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건물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해마다 한 4,000개 정도 되는 공공 건물이 새로 생겨납니다. 참 많은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학교예요.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솔루션 이런 것들이 강제로 구축이 됩니다. 이제 구축된 이후에는 관리자가 누구냐면 양호 선생님, 누구냐면 수희 아저씨가 관리자가 됩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 구축된 이후에 방치되는 것들까지 합쳐서 이 네 가지 큰 꼭지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현실에서는 저런 문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스타트업 대표라서 늘 고객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자, 고객 관점에서 제가 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에너지를 줄이는 건물들 위주로 생각을 하면 모든 건물들은 구조적으로 다르죠. 건축적으로 다릅니다. 남향, 북향, 지형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요. 건물만 생각해보면 이중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건축적 요소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패시브 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안에 있는 설비들이 다르죠. 아까 저희 엔트, 공조 같은 저런 엔트에서 만든 저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 반면에 효율이 되게 낮은 그런 설비들이 있는 건물들도 많겠지요. 자, 그리고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패턴도 다르겠죠. 어떤 데는 오너분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효율화를 위해서 애를 쓰셔서 대단히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즉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 안을 채우는 설비,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화 이거는 말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레고 블록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건물 상황에 맞춰서 조합할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모든 건물의 상황에 맞춰서 조합된 그것이 현장의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해보자라는 결론으로 저희는 어떤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제품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겸 발표 겸 저 입장에서 너무 좋은 자리이기도 하네요. 네.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의 이름은 이제 엔브릭스라는 솔루션인데요. 사실 뭐 에너지,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말들의 조합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제품은 한 15개 정도 되는 하드웨어 그리고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뭐 모바일 앱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러한 하드웨어 장치들이 건물 곳곳에 이제 설치가 돼요. 여기 MKYU 건물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습관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기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거든요. 콘센트가 몇 개가 있고 조명이 있고 이런 조명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줄일 수 있겠네. 공전은 어떻게 돼 있을까? 시스템 에어컨이구나. 이런 것부터 쭉 봅니다. 저기 있는 콘센트는 놀고 있네요. 저기는 아예 막아놓고요. 이쪽에 있는 콘센트에서 아마 에너지 사용률이 이쪽에 있는 전열 기구 중에 한 10% 정도로 예측되고 저쪽은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밥 먹고 살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거든요. 저 정도 장비면 얼마 되겠다. 건물마다 상황이 다른데 이런 것들에게 맞춤형으로 구축이 됩니다. 저희는 건물에 에너지가 집중되는 포인트가 일단 크게 4가지로 봐요. 첫 번째가 냉난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의 공조 같은 것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런 시스템 에어컨들도 일종의 공조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는 조명들이 훨씬 클 것 같아요. 할로겐, LED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어서 대단히 에너지 소비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콘센트라고 부르는 전열이고요. 마지막이 지하실, 기계실에 있는 큰 설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설비들이 가장 큰 에너지를 쓰죠. 자, 냉난방, 조명, 콘센트, 설비들을 접근하고 제어하는 것이 기본적이겠다라는 거 저희의 이제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한 콘센트, 그리고 스마트한 스위치, 조명 스위치, 스마트한 조명 그 자체, 그리고 어떠한 냉난방기 제조사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에어컨 옆에만 부착하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디바이스, 각종 센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한 15개 정도 개발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만들고 실증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고요. 이런데 이제 부착을 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콘센트가 2개가 놀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 콘센트 들어갈 필요 없고요. 저쪽 한 5포인트 정도만 배치하면 투자비 회수는 6개월 만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뭐 이런 조명들 여기는 굳이 저희 제품 안 들어가도 돼요. 굳이 제품 안 들어가도 되고 저희 스마트한 조명들 들어가 봐야 이 스마트해지겠지만 결국 경제성이 없을 것 같고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스위치 한 2개만 바꾸면 원격에서 김명용 원장님 언제든지 집에서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에어컨 같은 것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홀은 넓은데 에어컨의 배치라든지 이런 어떤 천장까지의 높이를 계산했을 때 천장과 바닥까지의 온도 차이가 한 1.7도에서 2도 정도 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쪽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냉난방기를 아무리 돌리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느끼는 온도랑 전혀 다르겠죠.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실제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으면서 공감할 수 있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정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반증이고요. 처음에는 에너지 절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실무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스마트로는 돈을 벌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 비욘드 스마트 해야 되겠구나. 고 비욘드 스마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돈이 있으신 오너분들을 설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일을 이제 극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회사나 공동체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 품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점점 진화하면서 이것들이 특정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니까 이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가 가야 될 방향들을 하나 소개를 할 건데요. 그거는 자율운전입니다. 자율주행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율운전도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 디바이스들은 일단은 구축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과거에 썼던 에너지 관리는 사실 탑다운 정책이 가장 많습니다. 오너분들이 아니면 이제 그 지휘하시는 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실무자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야 3개월만 버티자, 한 4개월만 버티자 하면 이제 흐지부지 되죠. 이런 식으로 사실 탑다운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고객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속 가능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과거에 이러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융복합하는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앙에서 관제하고 관리하고 제어하고 현장에 있는 디바이스나 각종 설비들이 그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디바이스 자체가 살아있게 만들자라는 것이 컨셉이었습니다. 저희 콘센트인데 까보면 컴퓨터예요. 예, 컴퓨터입니다. 갤럭시 S2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스마트폰 정도의 사양을 갖춘 컴퓨터고요. 그 녀석이 실시간으로 전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분석하면서 판단합니다. 이걸 저희 쪽 용어로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콘센트가 엣지 컴퓨팅, 스위치가 엣지 컴퓨팅, 조명이 엣지 컴퓨팅, 냉난방기를 자동으로 엣지 컴퓨팅으로 제어하는 것들을 서로 무선으로 실시간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이 방에 저희 이주일 교수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주일 교수님 방에 저희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다고, 물론 이제 유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철저하니까 제가 공짜로 구축은 안 합니다. 네,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이렇게 그 사무실로 가시는 걸 저희 솔루션이 감지해서 그냥 우리 두목님 오셔. 최근에 산초라고 불리시는 저희 두목님이 오시는데 저분이 좋아하는 온도가 24도 정도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학습해 보니까 온도 편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24도인 거예요. 그거 맞춰서 동작시키자. 근데 아직 500m 밖에 계시니까 지금 먼저 예냉하자. 그게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되고요. 조명은 미리 켜두는 게 좋아하실 거야. 늘 외로우신 분이니까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주자. 예, 그리고 일하실 때 바로 콘센트를 켜서 일하실 수 있게 하자. 이런 것들을 서로 디바이스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제 서버로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빅데이터가 되죠. 그때 저희 딥러닝이 들어가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정책을 만들어낸 것들을 핸드폰 업그레이드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예, OTA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OTA 방식으로 무선으로 디바이스가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되죠. 24시간 365일. 사실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보셨던 SF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들의 과정입니다. AIoT, AI와 그리고 IoT를 합쳐서 AIoT라고 하는데요.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자율운전을 설명을 합니다. 한 3단계 정도 되면 사람의 손이 전혀 없이 알아서 자기들이 대단히 무서운 시스템인 거죠. 저희는 한 2.5단계 정도로 저희 스스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스스로 째찍질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죠. 아마 이런 시스템들이 건물에 구축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ESG 관점에서 그럼 조금 더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으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ESG 관점에서 에너지는 그리고 발전 말고 저희가 이제 효율화, 소비적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저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저렇게 좋은 솔루션만 있으면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축적 요소, 그 다음에 안에 사용하는 패턴들, 그런 거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비즈니스로 이루어지죠. 정부에서 탄소 중립 줄입시다 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그 스레시홀드,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되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축 전에 뭔가 저희 같은 솔루션이 구축 전에 저 빌딩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정하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누군가 선투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고객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ESG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난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저희가 가서 저 건물을 실사하고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를 통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만든 시스템들, 저희 협력사나 다른 분들, 이 생태계에 있는 분들이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드웨어나 어떤 설비나 설치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것도 움직여야 되는데 다 인건비입니다. 다 비쌉니다. 실제 말이 좋아서 뭐 무선 통신이니 뭐 이런 것들 사실 현실에서 보기 너무 힘들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유선 통신들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금 와이파이를 쓰고 있지만 그전에는 랜선 깐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편하시기 위해서 랜선 깐데 돈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기지국 설치하시는데 SK텔레콤에서 오셨잖아요. 엄청난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죠. 네. 그런 것들을 무선화시키는 것들이 IoT라는 기술들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건비를 대폭 낮추고요. 이런 어떤 설치 비용을 대폭 낮추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이 낮아져야지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치가 된다고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운영이 잘 돼야지만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결국은 저희 솔루션의 자랑처럼 이야기 들리지만 사실 이 단계는 모든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ESG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ESG가 이제 그냥 에너지나 그냥 어떤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떠나서 거기서 생겨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진정한 ESG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넘어가면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엣지 컴퓨팅이나 뭐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